피청구인은 2024년 12월 3일 심야에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피와 목숨을 바쳐 지켜온 민주헌정 질서를 무참하게 짓밟았습니다. 1987년 헌법 개정 이후 대한민국 국민은 민주공화국의 이념과 원칙을 더욱 공고히 하여 왔습니다. 세계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칭송하였습니다. 감히 현직 대통령에 의한 헌법 파괴와 민주공화국 전복 행위가 있을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2024년 12월 33일 밤 10시 23분경 한 해가 저무는 그날 밤 피청구는 정규 방송을 중단시키고 나타나 국민 앞에 마주 앉아서 비상계엄 선포 담화문을 낭독하는 장면을 시청하도록 강요했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여기저기 전화했고 이후 거의 모든 국민이 집에서, 식당에서, 길거리에서, TV나 휴대전화로 비상계엄 전개 상황을 실시간으로 시청하였습니다. 어떤 이들은 국회의사당으로 달려갔습니다. 피청구인은 담화에서 국회를 범죄자 집단의 소굴, 자유민주 체제를 붕괴시키는 괴물이라고 단정하였습니다. 파렴치한 종국 반국가 세력, 폐악질을 일삼는 망국의 원흉 반국가 세력을 반드시 일거에 척결하겠다고 결기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국군이 완전 무장을 하고 헬기로 국회에 착륙하는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무장군인은 유리창문을 깨부수고 국회의사당에 난입했습니다. 경찰은 국회의원 출입까지 막아서면서 국회를 봉쇄했습니다. 시민들은 국회 밖에서 경찰에 맞섰습니다. 국회 안에서는 몸으로, 심지어는 소화기 분말을 분사해서 내부에 진입한 무장군인의 본회의장 출입을 저지했습니다. 한마디로 영화나 드라마에서도 볼 수 없었던 초현실적인 장면들이었습니다. 동시에 생중계되는 국회의사당 본회의장은 긴박한 바깥 사정과는 달리 차분했습니다. 국회의장은 절차 준수를 강조하였습니다. 본회의장 안팎을 동시에 지켜보고 있는 국민은 저러다 저지선이 뚫리면 어쩌나 하면서 초조하게, 애타게 지켜봐야만 했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계엄군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 등을 봉쇄, 점거하고 선거정보센터에 무단 침입하였으며 직원들의 휴대전화를 빼앗았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이러한 행위는 피청구인의 비상계엄 선포 담화나 계엄 포고문에서는 전혀 예정되어 있지 않은 행위입니다. 국회의장, 여당 및 야당 대표, 전직 대법원장, 언론인 등을 체포 감금하려 계획했던 사실이 밝혀졌고 피청구인이 직접 나서서 계엄군의 국회 진입과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 저지를 명령 지휘하였다는 증언과 진술이 잇따랐습니다. 현장에 동원된 군인과 경찰 병력이 수천 명에 이르렀습니다. 육군 최정예 부대인 특수전사령부, 수도방위사령부, 대군사정보 수집부대인 정보사령부,
군사보안, 군 방첩 및 군에 관한 정보의 수집 처리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국군 방첩사령부 등 우리 국군의 핵심 전력을 동원하였습니다. 한마디로 대한민국 헌법 파괴 행위이자 민주공화국 전복 행위입니다. 비상계엄 선포를 전후한 피청군의 인식과 언행에 대하여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피청구인은 여소야대 정국에서 대통령에 당선되었습니다. 표차는 0.73%, 초박빙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피청구인은 다수당인 야당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무시하였습니다. 현실적이거나 잠재적인 정적 제거에 몰두하였습니다. 자신과 소속을 같이 하고 있는 집권 여당 내부 인사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집권 여당은 작년 국회의원 총선에서도 참패하였습니다. 참패의 원인으로는 피청구인의 총선 기간 중 여러 언행이 지목되었습니다. 깊은 성찰에 타잡은 다수 야당과의 협치만이 피청구인 자신이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지였습니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총선 참패가 부정선거의 결과라는 망상에 빠졌습니다. 다수 야당이 이끄는 국회가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짓밟고 정당한 국가기관을 교란시키는 내란을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 행위를 자행한다고 소리를 높입니다. 적반하장입니다. 피청구인이 듣기 싫은 소리는 입틀막으로 듣지 않고 듣고 싶고 보고 싶은 것만 골라 보고 들은 결과입니다. 피청구는 2024년 12월 12일 담화에서 병력을 국회에 투입한 이유는 거대 야당의 망국적 행태를 상징적으로 알리고 질서 유지를 하기 위한 것이지 국회를 해산하거나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것이 아니다. 계엄령을 발동하되 그 목적은 국민에게 거대 야당의 반국가적 폐악 행위를 알려 이를 멈추도록 경고하는 것이었다. 라고 강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도대체 2시간짜리 내란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질서 유지를 위해 소수의 병력을 잠시 투입한 것이 폭동이라는 말입니까?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피청구인이 그날 밤 일선 지휘관들에게 직접 내린 명령이나 우리가 지켜본 현장 상황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주장입니다. 1심 판정에서는 내란 프레임을 짜고 자신에 대한 탄핵 공작을 하고 있다면서 음모론까지 제기하고 있습니다. 비상계엄을 계몽령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누가 누구를 계몽하겠다는 것입니까? 법꾸라지 법비의 요설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피청구인에게서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을 연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피청구는 자신의 지시 한마디가 헌법이 되는 세상을 만들고자 한 것입니다. 국가를 사유화하고 대한민국 헌법 위에 군림하고자 하였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독재라고 부릅니다. 피청구인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그 순간 피청구인은 더 이상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대통령이기를 스스로 포기한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 주장의 부정선거 논란에 대하여도 깊이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피청구는 2025년 1월 15일 공개된 자필 메시지에서 우리나라 선거에서 부정선거의 증거는 너무나 많습니다. 칼에 찔려 사망한 시신이 다수 발견되었는데 살인범을 특정하지 못했다고 해서 살인사건이 없었고 정상적인 자연사라 우길 수 없는 것입니다.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선거에 의하여 당선된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면 도저히 입에 담을 수 없는 말입니다. 부정선거가 권력을 가진 자에 의하여 자행되었다는 역사적 사실에도 반합니다.